아이야. 자,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미적분 마지막 강의의 날. 더 이상 말 할 게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찍을 게 없어. 근데 구분구적부터 나오는 건 아니죠? 설마, 설마, 설마. 구분구적 있나 보나 확인만 좀 할게요. 아우씨. 정확하게 구분구적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미적분에서의 정적분 활용에서 대표적인 거는 부피죠, 부피. 부피적분도 빠지지 않았나? 부피적분을 빠지긴 했어. 아무튼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말 그대로 잘 요약해서 잘 따라만 오면은 쉽게 풀립니다. 자, 10 정적분 활용. 자, 정적분을 배워서 어디다 쓸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 정적분의 활용 단원에 그 답이 있지요. 적분이란 앞 시간에서도 얘기했는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a부터 b까지 이 면적을 나타낸다. 저 까다롭게 들어가면 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대충 이런 면적을 구하자는 식이야. 면적과 관련된 걸 구하자는 식이고, 자, 그러면 왜 그런 면적을 구하게 됐을까의 그 원리를 생각해 보자면, 적분의 적이라는 단어는 뭔가 쌓아 올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가 쌓아 올리다. 화물을 배에 선적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적자란 말이야. 쌓는 의미의 적자. 그래서 뭔가를 쌓으면은 다른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이라는 거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으면 뭐가 돼요? 하나의 선이 나오죠. 이 선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으면 뭐가 돼? 하나의 면이 나오고, 이 면을 층층이 쌓으면은 여기 층층이 쌓으면은 하나의 입체가 나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수학 2에서 했던 정적분은 선을 쌓아서 면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미적분에서는 추가로 면을 쌓아서 입체를 만드는 과정까지 다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쌓아서 면을 만든다라는 관점 아래 요 관점대로 요 그림을 해석해 보자면, 자, x축의 수직인 이 선의 길이는 x, y를 한 점이라고 임의의 점으로 잡았을 때 이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 y입니다. y가 0보다 크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원래는 저 넓이를 구하려면 x좌표 a부터 b까지 y좌표 길이들을 모두 모아서 면적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 y가 fx이기 때문에 fx를 쏙 넣어주면 위와 같은 식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 수투 때 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x축 아래에 그림이 있을 경우, 여기가 x, y고, 이 선의 길이가, 이게 x, y는 그냥 임의로 잡은 거야. 이 선의 길이는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y죠.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y좌표가 음수라서 길이는 양수를 나타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적분할 때는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y로 적분을 해야만이 저기의 면적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둘이 섞였을 때는 어떡하나요? 0보다 큰 x축 아래에 있는 부분과 윗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구간을 나눠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이제 정적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또 하면 안 맞아. 잠깐만. 아, 이게 딱 70점, 이거 여기 세팅 고정 시켜놓고 싶은데 잘 안되네. 자, 이게 정적분 설명 끝이에요. 활용도 끝났어. 나머지 다 끝이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돼요. 속도, 뭐 거리, 꺼져. 곡선의 길이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이걸로 일단은 유형 16번까지 쭉 갈게요. 아, 면적도 그냥 문제로 갔어요. 문제로 가서 얘 들어가면서 할 바에 문제 보는 게 나아. 1216 1216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표 치세요. 왜냐면 구분구적에 대한 설명은 수술 때 하고 지금 안 한단 말이야. 구분구적 문제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는 설명 굉장히 많이 할 문제예요. 1부터 2까지 x 4승 dx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ak 4승 곱하기 n분의 a. 이 a가 얼마인지 찾으라 이런 문제인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용 용도가 다양해요. 뭐 모의고사에서는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겠어. 이거 잘 안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근데 내신 대비할 때는 중요하니까. 물론 모의고사 공부하는 친구도 그냥 알아두세요. 바꿀 줄은 알아야 돼. 결국은 원래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리미트식을 가지고 인테그랄을 만드는 거예요. 요 방향을 할 수 있어요. 요 방향. 이 방향이 잘 되면 반대 방향이 됩니다. 나야 뭐 다 잘하지. 자, 결국 치환의 영역인데, 여기서 요 시그마식에서 변수는 k밖에 없어요. 1부터 n까지 변한다. n은 그냥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거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커지기밖에 못하잖아. 근데 k는 그게 아니라고. n일 수도 있고 n-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막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변수를 x로 치환할 건데 기본 꼴이 n분의 k를 x로 치환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x의 범위. k는 1이 최소고요. n이 최대니까 x는 n분의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양변을 미분할 거야. k는 미분하면 1 됩니다. 왜? 1차식이잖아. 변수 k잖아. k. 근데 x는 미분하면 1인데 그냥 dx라고 써주자. 원래 dk 막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변형이라고 생각해. 변형.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리미트 시그마 나머지는 이제 이 두 개는 인테그랄로 가고요. 색깔을 바꿔서 인테그랄로 가고, 요 아래 k에 1을 넣어서 만든 게 n분의 1이었어요. 그치? 근데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겠죠. 아래가 0이고 k에다가 n을 넣었을 때 나온 게 1이었기 때문에 그 1이 위로 가. 시그마도 위아래가 있고 인테그랄 위아래가 있으니까 애들이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식은 1 플러스 ax의 4승, 그리고 a 남네. 그럼 앞에다 빼주고 dx n분의 1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치환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n분의 ak를 x로 잡으면 안 되냐? 뭐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은 x의 범위는 n분의 a서부터 a까지가 되겠고요. 미분을 하면은 k가 1 되니까 n분의 a만 남고 얘는 dx라고 쓰자고. 이랬을 때 인테그랄로도 합쳐주면은 인테그랄,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이것도 0으로 가잖아. 그치? k에다 1 넣어서 만든 x값이 0이고 n는 게 a고 1 플러스 x의 전체 4승이 될 거고 n분의 a 그대로 dx 갖다 써주면 될 거고. 자, 이제 가장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선생님 전 1 플러스 n분의 ak를 x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1 더하기 n분의 a서부터 x가 시작을 해서 1 더하기 a까지 가겠네. 미분으로 하면 어차피 앞에 있는 이름은 상수니까 사라지고 n분의 a만 남고요. 걔가 dx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마이크 또 아래 있었네. 미안하다. 다시 묻히고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어. 10분 동안. 인테그랄 n분의 a가 0으로 가니까 1이고 뒤에는 1 플러스 a이고 이 가로 전체를 x로 잡았으니까 전체 4승 그냥 d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헤드셋을 잘못 끼나? 이게 약간 뒤통수에 걸어야 되냐? 쫙 걸면은 이 뒤통수에 걸면은 막 뭐 헤드뱅 하다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서도 막 굉장히 막 다이내믹한 자세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요 세 가지 그 치환 방법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문제에서 이거 보통 답정너 문제란 말이야. 어떤 식으로 나오든 바꿔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좀 해보길 바래요. 이렇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이렇게 다 바꿔서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나한테 물어보시고 잘 바꾼 것 같으면은 아 이제 난 바꿀 줄 아는구나 생각하고 필요한 대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답은 결국 요런 x의 4승 꼴이니까 이걸 보고 찾아야지. 이걸 보고 여기 2잖아 윗끝이. 그럼 여기 2 나와야 되니까 a는 1이지. 어디서 이미 끝난 거야? 여기서 이미 끝난 거죠. 여기까지만 풀고 끝난 거. 얘를 x로 잡았네. 딱 보니까 가로 안에를 보니까 전체를 그냥 x가 됐네. 전체가 그냥 x가 됐네. 그럼 x 이걸로 잡은 거네. x의 범위 보니까 1 플러스 a인데 그게 2네. 그럼 a 1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전에서는. 넘어갈게요. 자 1219 아까도 말했지만 다양하게 해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연습 삼아서 다양하게 또 보여줄게요. 삼승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n분의 k를 x로 잡는 겁니다. n분의 k를 x로 잡으면 x는 n분의 1부터 1 사이니까 0과 1 사이일 거고 dx는 n분의 1이 dx가 되겠죠. 미분해서.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3x 제곱 곱하기 세제곱 곱하기 dx의 이 2는 그냥 앞으로 빼버리면 되고 그죠?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는 선생님 저는 n분의 3k를 x로 잡고 싶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대신 해봐야 된다는 거지. n분의 3부터 x가 3까지 가는데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 얘는 0이고요. 미분하면은 n분의 3만 남고 그게 dx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좀 n분의 2니까 이거 좀 맞춰놓고 갈게요. n분의 2는 이제 3분의 2를 곱한 거지. 양쪽에 이렇게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3, 3 주고 n분의 2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2가 생긴 거지. 자 리미트 시그만 인테그랄로 바뀌고 1 넣어서 만든 0은 아래로 갔고 n 넣어서 만든 3은 위에 가 있고요. 1 플러스 x의 전체 세제곱에 3분의 2 dx 이렇게 써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냥 정적분을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은 제일 간단한 거는 가로 안을 전체를 x로 잡는 거죠. 자 x의 범위는 1부터 x가 4까지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n분의 3이 dx. 그럼 이거 아까 어떻게 바꿨는지 옆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바꿉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 전체 3승에 3분의 2 dx. 계산 정적분 계산 할라 치면 얘가 제일 깔끔하죠.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설명을 이렇게 보여줬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풀이 하나만 가지고 풀어줄 거야. 알았지? 너희들도 두세 문제 정도는 이렇게 다 바꿔보는 게 좋아요. 이거 바꿔야 1222번 풀걸? 못 바꾸면 못 풀어요. 다 푸는데 1222번만 안 풀리는 거지. 자 1223번 시그마가 없죠. 시그마 만들어 줄게요. n분의 1 앞에다 써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 플러스 n분의 k의 전체 세제곱. 이거 세제곱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제곱으로 줬으면은 이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전기에서 풀어도 돼요. 왜냐면 너희들이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까지는 그냥 수열 풀듯이 풀어도 풀리거든. 이게 4제곱 이상 나왔을 땐 절대 못 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바꾸는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 전개해가지고 풀어도 돼. 근데 되게 한심한 짓이 되겠지. 이거 기억 못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다니.
고등학교 과정에서 a 플러스 b 세제곱 전개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자, 3 플러스 n분의 k 전체를 x로 잡아주면은 x의 범위가 3부터 x가 4까지 나올 거고 n분의 1을 dx로 해줄 거고, 그러면 인테그랄이 3부터 4까지 x 세제곱 dx, 요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나중엔 적재 적수 이런 식들을 딱 파악해서 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228번. 이제는 1m 시그마씩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건데, 뭐 어려운 건 없잖아. 문제 잘 읽으면 돼요. 0부터 1까지를 n등분했대. 이게 구분구적인데 실은 n등분했으면 요 한 칸이 n분의 2입니다. 그때 AK, BK. 그럼 K번째, 자, 첫 번째 X좌표는 n분의 2이고 두 번째는 n분의 4란 말이야. 그럼 적당히 가서 K번째 n분의 X좌표가 있다고 치면 얘는 n분의 2K의 X값을 나타내겠지. 첫 번째가 n분의 2, 두 번째가 4, 세 번째가 6, 네 번째가 8, 2, 4, 6, 8 가면 짝수 2K죠. 그때 Y좌표는 이 점의 좌표가 n분의 2K, n분의 2K 전체 세제곱이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1부터 n까지 n분의 2k 세제곱. 뭐 얼마냐? 라고 묻는 거죠. n분의 2k를 x로 잡아가지고 0부터 x가 2까지, 그 다음에 n분의 2는 dx. 자, 이걸 처음 배우거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설명을 너무 빨리 해서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깐 멈춰놓고 본인이 한번 이 식을 바꿔놔봐. 자기가 받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 가지만. 그 다음에 비교해봐요. 선생님 풀이랑. 주로 이제 난 가로 안을 전부 다 치환하는 쪽으로 하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야 되니까. 자, 리미트 0부터 2까지 x 세제곱인데 n분의 1밖에 없으니까 2를 나눠줘서 2분의 1 dx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저 적분값을 얻을 수 있다. 활용은 너가 유식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세울 수 있어? 글 보고 쫄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전혀 어려운 거 없어요. 응, 안 쫄았어 이러면 돼. 자, 1231번 삼각함수가 나왔죠. 내 눈엔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 보이려나 모르겠네. 앞단원 정적분 단어에서도 그렇고 항상 뭐 하라 그랬어? 정리 먼저 하라 그랬죠. 합성하세요. 합성하면은 간단해집니다. 이 각이 얼마일까? 6분의 파이예요. 삼각함수 합성했을 때 여기 있는 각을 찾는 방법은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얘기를 한번 해주자. A 사인 더하기 B 코사인 합성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사인으로 합성하면은 X 플러스 알파죠.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둘 다 합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실제 계산에서는 사인으로 많이 합성할 뿐이야. 자, 사인으로 합성하면은 이 개수 A, B를 사인의 개수를 X좌표로 놓고 A, B 찍어서 X축이랑 원점이랑 이어요. 요 각이 알파야. 그럼 코사인이랑 합성할 땐 뭐겠어? 당연히 B, A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이 베타인 거야. 요 정도는 알아두고 들어가시자고. 그러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1이야. 루트 3,1 2대 1대 루트 3 여기 60, 30도 그 6분의 파이 나오겠죠. 이 그래프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데 그러니까 범위를 마이너스 6분의 파이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준 거야. 사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갔다 떨어지잖아. 이 간격이 파이란 말이야. 파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파이인데 사인 각도가 0 될 때 얘가 0일 때 사인 0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6분의 파이잖아요. 이 범위. 그 다음은 6분의 5파이겠지. 왜 6분의 5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는 파이잖아. 파이. 이런 거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주어진 구간 적분하시면 되는데
자꾸 계산하다 보면 알아요. 2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냥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적분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기억으로 사인 적분하면은 한번 해봐. 하다 보면 알 건데, 내 기억으로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그냥 y는 sin x, 1 sin x 기준으로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가 2로 나와요. 2. 얘는 1x지.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좌우로 평행이동한 거라서 여기도 넓이는 이렇게만 있으면은 2야. 근데 앞에 2를 곱해놨으니까 아마 얘는 답이 4로 나올 겁니다. 뭐 이런 소소한 것들도 외워두면 편한데, 외워두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많이 계산하다 보니까 뭐야, sin x 적분하면은 한 칸 넓이 2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외웠다 라는 것보단 그 정도로까지 해야 된다 이거야, 공부를 할 때. 1236번. 자,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x축을 기준으로 지금 나뉘잖아. 그럼 당연히 음수인 구간과 양수인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해야 되고요. 한 가지 확실할 거는 얘가 음수 양수가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다 플러스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전 과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래프가 없다면 아마 뒤에서 이런 유형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래프가 있으니까 여기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계산은 치환적분이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없어. 근데 이 식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정적분 넓이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접근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식이 0이 될 때를 찾아. 그랬더니 x는 0 하나 있네. 근데 이 0이 적분 구간 내에 있잖아. 구간 내에 존재.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0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0에서 한번 끊어. 그리고 그냥 적분을 해. 그럼 하나는 뭐 마이너스 3 나오고 하나 5 나오겠지. 예를 들자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안 그린 입장에서는 잠깐만 생각하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알겠지만 그냥 그런 것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은 어쨌든 구간 내 y좌표가 0 나오는 x좌표를 기준으로 잘라서 적분을 하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와줄 확률이 높아요. 부호가 반대로 나왔으면 둘 다 플러스로 더해버려서 3 더하기 5에서 8 이렇게 답을 내자 이거지. 답이 3이랑 5가 아니라 답이 8이 아니야. 숫자는 내가 예를 든 거야. 서술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식은 이렇게 나누면 되네. 누가 플러스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서술형은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서 내야 돼? 그럼 절대가 메타 씌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서술형은 그렇게 대비를 하세요. 그래프 그려가면서 푸는 적분이 아니야. 정푸는 정적분 계산할 때 넓이 구하라 그러는 건 절대로 그래프 그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프 그리려면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도함수 부호조사에서 뿔맛뿔, 증가함수 증가. 심지어 여기서는 그 점근선까지 다 따져야 돼. 그래프 그릴 시간 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요 아래 써있는 요 노란색 식 두 개 더 하시면 되니까 계산해서 답을 내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비슷한 얘기 해줄게. 자, 1240번.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y는 x 플러스 1분의 1. 이건 뭐 그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갑니다. 유리함수 못 그리면 반성해야지 뭐. 공부해. y축으로 둘러싸야 하는데 이쪽은 뭐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됐고, y축 및 y는 2로 둘러싸야 돼. y는 2는 한 이쯤 있을 거야. 3점 얼마니까. 넓이가 여기를 구하라는 거지. 여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를 색칠을 했다면 축으로 둘러싸인 건 그림 그려줄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리고 하는 거야. 알았지? 축으로 둘러싸인 거 아까 1231번도 내가 그림 그렸잖아요. 이 정도는 그려주는데 좀 복잡한 거는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기본함수잖아. 기본함수. 얘는 미분해 가면서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기합시다. 적분에서 넓이는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이 넓이를 보았을 때, 이 둘러싸인 면적을 보았을 때 y축의 y축을 기준으로 y축의 수직인 선을 모아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x, y라고 하면은 요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 이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는 마이너스 x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좌표가 여기 0,1이거든. y좌표가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x라는 선의 길이를 모두 모아주면 돼요. dy라는 거는 축을 y축으로 삼았다. y축 기준 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y에 대한 식인데 x가 적분되면 안 되니까 이 식을 바꿔야지. x 플러스 1은 y분의 1이고, 그럼 x랑 y분의 1을 자리 바꾸면 1 마이너스 y분의 1이 바로 마이너스 x죠. 1 마이너스 y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줘서 나머지는 그냥 식을 제자리에 넣어주는 게 다예요. 요거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면으로 만들 거고 어느 축을 기준으로 할지를 잡고 그 축에 맞는 선을, 수직인 선을 찾아가지고 이 축의 축과 수직인 선의 길이 하나를 식으로 잡아서 그걸로 적분식을 만들면 정적분 활용 끝이야. 그래도 어려울 수 있어. 뭐가 어렵겠어? 이 그림을 못 찾으면은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기본함수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1243번. 과도하게 평행 이동돼 있거나 그러면 난 안 그래요. 이 정도는 할만하다 싶은 거니까 하는 거고. 이 정도도 뭐 우리 그려줄 수 있어야지.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고 로그 함수 0,0진함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여진 넓이래. 그러면 여기랑 여기야. 그러면은 얘도 나눠야 돼요. 원점을 요걸 한 점으로 x, y라고 하면은 이 y축의 수직인 선의 길이, 이 선의 길이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요거 한 점을 x, y라 그러면은 이 y축의 수직인 선의 길이가 그냥 x좌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를 적분해야 되는 거고요. 0부터 1까지는 그냥 x를 적분하시면 되는데 이제 x냐 마이너스 x냐가 몇 y인지를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수로 바꾸면 x 플러스 1은 2의 y승, 그러면 x는 2의 y승 빼기 1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의 y승으로 바꿔서 적분하면 되겠고, 얘는 2의 y승 빼기 1로 바꿔서 적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리를 기억하자고. 이 식이 얘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 이건 너희들이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되는지 만들면 돼.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은 이 정도 그림, 이 정도 함수는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색칠을 해서 어디 적분하라는 건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y축 기준으로 적분했을 때 식을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는 선의 길이가 x냐 마이너스 x냐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랑 똑같이만 하면은 무조건 풀려요. 안 풀리는 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1243번, 45번. 그래프를 주면 개꿀이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데 누가 봐도 이거 대칭형 하나만 구해서 두 개 찾으면 됩니다. 그치? 이거 찾읍시다. 이거 4, 4분면에 있는 거.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x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x고, 교점 찾으면 돼. 교점 x 1이에요. 여긴 0이고. 자, 그러면 자, 이 도형의 넓이는 여기 x축이 있잖아.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적분을 했을 때 요 선 x축과 수직을 이루죠. 이 선의 길이를 가지고 적분을 하시면 넓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선의 길이는 x좌표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자, 위에 있는 직선 함수에서 곡선 함수를 뺐을 때 나오는 식이 되겠지. 누구에서 누구 빼야 되는지는 이제 본인이 아실 수 있겠죠. 위, 아래 플러스 값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빼야 되는가. 도함수 활용해서 막 도함수 부호조사 할 때 많이 하던 거잖아.
그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빼서 계산해 주면은 곱하기 2를 한 게 답이 되겠죠. 적분 과정은 다 빼줄게요. 자, 1249번 갑시다. 계산 너무 생략하나? 정적 부지 다 한 건데 뭘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항상 어떤 효율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풀이의 효율성. 얘도 보이죠? 사인과 코사인이면 요거 하나 구해서 2배 하면 되겠네, 그치? 요 가운데 4분의 파이잖아요? 사인 x, 코사인 x.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은 사인 x 그래프고 여기는 코사인 x 그래프니까 축의 수직인 선, 수직인 선, x축의 수직인 선의 길이는 사인 x 빼기 코사인 x일 거고,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dx 해주고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림 있으면 너무 좋지. 대표용만 이렇게 그림 있어준 거죠. 1251번 가지고 실전 풀이 하나 보여줄게요. 너무 그림만 있으니까. 그냥 그림이 없잖아. 0부터 x가 파이 둘러싸일 때 사인 x랑 사인 2x랑, 그럼 일단 교점부터 찾는 거야. 교점 찾을 때 사인 2x 2사인 코사인이죠. 그러면은 사인으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2 코사인은 0이 나와서 사인이 0이든가 또는 코사인이 2분의 1일 때 교점이 나온다는데, 0부터 파이 범위에서 사인이 0인 거는 0하고 파이예요. 근데 코사인 2분의 1일 때가 3분의 파이가 하나 껴있어. 아, 그럼 뭐야, 이 3분의 파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머릿속으로 아, 곡선이 이렇게 중간에 교차를 하는구나, 여기가 3분의 파이구나. 교차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랑 3분의 파이서부터 파이까지를 나눠서 그냥 해. 사인 x 빼기 사인 2x 식 두 개 그냥 막 잡아요. 똑같이 잡아도 돼. 수능은 더더욱이 풀이 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해놓고 계산해서 뭐 얘가 뭐냐, 얘가 만약 3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으로 해서 더해서 6 이러면 답이 되는 거라고.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냥 구간만 쪼갤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결국 그래프 안 그리고 이럴 것이다 예측하고 들어가잖아. 알겠지? 이 메시지가 잘 이해되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윈지 아닌지 구별 안 해도 돼요. 구간을 쪼개야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1254번. 설명할 게 별로 없어가. 원점에서 그은 곡선과 이 접선 x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접선의 방정식은 알아서 하실 수 있겠죠. y는 2의 x승이랑 원점에서 접선 그리면 1,2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예요. 많이 하다보면 이어지는 거고, 뭐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 또 둘러싸인 거네. 어떻게 해? 여기 1이잖아. 0부터 1까지 이렇게 해도 돼. 축의 수직인 선 있잖아. 요거 난 x축으로 접근할 거니까 축의 수직인 선 뭐야, 2의 x승에서 2x 뺀 거, 이거 적분해도 답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0부터 1까지 2의 x승만 적분한 다음에 삼각형 빼버려. 삼각형. 이거 삼각형 넓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1,2인데 좌표를 찾았다면 1,2니까 알 수 있잖아. 간단한 도형은 적분으로 구하는 것보다 실제 계산을 때려버리는 게 더 빨라요. 삼각형, 사각형 나오면은 적분식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 사다리꼴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삼각형, 사각형 공식대로 구해서 하는 게 계산 과정을 조금은 더 줄인다. 적분은 계산 과정이 위적분 나선 그지 같아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 나가고 늘어져요. 그거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서 공 들어서 전 적분이 편해했다가 계산 실수하면 어쩔 거야. 물론 삼각형 넓이 구하다가 틀리면은 뭐 그것도 답이 없고, 계산 실수는 원래 뭐다, 원래부터 답이 없는 놈이다. 계산 실수는 못 고친다, 병이다. 애초에 안 해야지 일어난 순간 못 잡아요. 자, 루트 x가 있고 y는 k가 1이 있네요. 자, 넓이가 서로 같을 때래. 여기가 k고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대. 근데 넓이를 보니까 그래프가 서로 통과를 했어. 넓이 자체를 구하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나와서 구해야 돼요. 적분을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적분을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부호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얘가 뭐 3 나오면 마이너스 3 나오면 얘는 플러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면. 근데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좌표가 얼마냐고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그럼 만약에 0부터 K까지 구간을 안 나눴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빼가지고 순서 무시하고 그냥 막 뺐을 때 구간을 안 나눴다면, 여기를 그냥 알파로 가자. 알파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놈이랑 알파부터 K까지 적분한 놈을 더한 게 위의 식이잖아요. 정적분의 성질, 그치? 알파 알파 지워주고 0K 합쳐지는 거, 그치? 근데 분명히 한 놈이 3 나오면 한 놈은 마이너스 3 나오는 상황인데 둘이 더했으면 얼마가 나와? 0 나오죠. 넓이가 같다는 전 구간 적분에서 0 나온다로 푸시면 됩니다. 전체 구간 적분에서 0 나오는 거로 푸는 거예요.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또는 2배 뭐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261번 유형 13번 되게 금방 끝나네. 좋은데? 루트 x랑 x는 1로 둘러싸여진 이 넓이를 루트 ax가 2등분한다고? 뭐야? 이 넓이 2배 하면 전체 넓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0부터 1까지 루트 ax dx 곱하기 2를 하면은 0부터 1까지 루트 x dx래. a 4분의 1 아니겠냐? 이거 적분 해봐야 되냐? 식이 똑같다. 같은 루트 무리함 쓰다 보니까 식이 그래요.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 루트 ax를 적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4ax잖아. 얘가 적분구간 0부터 1까지 똑같은데 계산 똑같으려면 루트 x가 나와줘야지. a는 4분의 1. 실제로 적분할 필요 없는 문제죠. 성질이 다른 함수면 계산을 해줘야 되고, 뭐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나와버렸다면. 1265번 fx는 루트 3x 빼기 2에 대해서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역함수랑 둘러싸였다 그러면 보통 이걸 생각해야 돼요. y는 x에서 교점이 나오는 이런 나뭇잎 모양의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넓이 2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이걸 직접 그려봐? 안 그려봐. 그냥 y는 x랑 교점 찾으면 됩니다. 교점 찾아보면은, 근데 얘는 간단한 무리함수라서 그려봐야겠다. 왜냐면 3분의 2에서 시작을 하고 무리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y는 x가 교점이 이렇게 올라가면 2개 나오겠네. 어차피 괜찮겠다. 교점 찾아요. 루트 3x 빼기 2는 x다 해서 양변 제곱해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하면은 x가 1하고 2에서 교점이 나와. 그 말이 뭐냐면 무리함수가 이렇게 위로 지나갔다는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어쨌든 넓이가 똑같으니까 하나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그랬죠. 대충 그린 거야.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빼. 1부터 2까지 둘을 빼서 적분해. 그치?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 적분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2 곱해서 마이너스 4 나와. 그럼 너희들은 답을 마이너스 4로 쓸 거니? 플러스 4로 써야겠죠.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잖아. 플러스 4 해야지. 그쵸?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선생님 누굴 먼저 뺄지 고민돼요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빼서, 나는 부호가 안 바뀌고 일정한 구간까지만 딱 잘라서 적분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호는 안 바뀔 거야. 1과 2 사이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1이랑 얘를 2로 잡고 적분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계속 한 놈이 위에 있고 한 놈은 아래에 있는 이 상황을 적분하는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굴 먼저 빼야 될지 몰라도 그냥 편한 대로 빼셔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플러스로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 문제 하나고, 두 번째가 없네요. 두 번째가 1266번이라 이것도 그냥 해줄게요. 이거 역함수 문제 중에 수투 때 했던 역함수 적분이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라 해줘야 돼. 성질이 달라. 위에 그 문제 푼 거랑. 자, 이것의 역함수 블라블라 하는데, 뭐 보면은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요. fx가. 근데 0부터 1까지 fx 적분한 거랑
이상한 숫자들이 나와. 2분의 3부터 2분의 2 플러스 1까지 gx 적분한 거를 더해 주시오. 각각의 적분이 얼마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야. 자, 이 그래프 여기 0, 2분의 3이고요. 1, 여기가 1, 2분의 2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쪽 넓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역함수는 yx 대칭이니까 대칭을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건데 여기 x좌표가 2분의 3이 되겠지. 이렇게 오니까 여기 y좌표도 여기 x좌표가 얘가 이제 yx 바뀌니까 2분의 2 플러스 1이 돼서 역함수를 적분했다 그러면은 여기 빨간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이 빨간 부분은 돌렸을 때 얘기고, 그럼 얘를 다시 yx 대칭해버리면 제가 어디에 칠해져 있을까를 상상해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얘는 빨간색, 얘는 노란색 두 넓이를 합치면 하나의 직사각형이 나오죠.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예요. 실제로 적분을 계산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고, 1268번은 얘는 하나만 물어서 적분은 해야겠는데 1268번이 1266번이랑 똑같은 유형으로 풀릴 거고 1267번이 65번이랑 같은 유형으로 풀릴 거예요. 쫄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한 놈은 yx랑 교점만 잡으면 되고 한 놈은 그냥 그림상에서 이거 안 돌려봐도 그냥 이 곡선을 y축으로 적분하라는 걸 답으로 주는 거예요. 답으로 묻는 거야. y축으로 적분할 수 있느냐. 근데 실제 y축 적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넓이를 더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 합이 일정하니까 뭐 그런 거죠.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힌트예요. 1268번 못 풀면 바보. 바보다 바보. 진짜 바보. 넘어갈게요. 1268번을 탄젠트 역함수 찾으려고 그러면 못 풀어. 절대. 배운 적이 없잖아. 자, 1269번 부피적분이에요. 부피적분. 부피는 면적을 모아서 입체를 만든다 그랬어. 그러니까 면적을 적분하면 돼요. 면적 줬잖아. 넓이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 tx. 적분 구간은 높이가 12cm인데 물통의 부피래. 가득 채워졌나 보네. 높이가 12cm인 물통의 부피를 구하려면 물통의 높이까지 다 물을 채워졌을 때 물의 양을 찾으면 되잖아. 이거지 뭐. 12cm 다 채운 거. 물통 절반의 부피를 구하시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지?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 간단하잖아. 면적 줬으니까.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면적을 안 준 문제가 나오겠지. 면적을 니들이 구하라. 1273번. 자, 절대값 요거 못 그리면 진짜 어떡하냐. 선생님 루트 들어간 거 못 그리겠는데요. 맞아, 나도 못 그려요. 뭐 어떻게 대충 그리면 되지. 0부터 파이까지 그리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y의 절대값 붙었으면은 x축 대칭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위아래로 다 그려지는 게 절대값 y 그래프야. 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 이게 왜 그런지는 선생님 강의 영상 중에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기 있어요. 모르겠으면 댓글이나 톡으로 주소 링크 달라 그래요. 그거 들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 문제 보면은 밑면을 둘러싼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을 때래. x축의 수직이면은, 자 봐봐, 이거 좀 입체로 그려줄게요. 여기가 y축이고 입체 감각을 위해서 약간 요 높이축을 하나 세워놓은 거야. x축의 u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이런 칼질 한다 생각해. 칼질. 선생님 집에 있는 칼이 중식 칼인데 이렇게 칼날이 커요.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거야. 수직으로 댕강 자른 거야. 댕강. 샥. 그러면은 여기서는 칼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여기 댕강 잘리겠지. 수직으로. 그럼 여기 손잡이 있는 거고. 이해되죠? 이렇게 잘렸을 때 나온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처음 하는 친구들은 요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데 요 그림 그려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풀다 보면 이렇게까지 안 그려도 돼요. 자, 댕강 잘랐을 때 나온 단면이 정사각형이다. 그럼 이 정사각형 면적을 식으로만 잡을 수 있으면 너는 끝났다라는 거야, 이 면적. 여기서는 수직 성분이 안 보여서 위로 표현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정사각형. 자, 요 길이가 루트 사인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2루트 사인이고, 그럼 정사각형 단면 넓이는 여기가 2루트 사인이잖아요. 2루트 사인. 그러면 단면은 4 사인이 되겠죠? 이거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끝난다고. 부피 적분은 재밌게도 넓이를 구해놓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적분 구간이 그냥 무조건 다 플러스로 나와서 전체 구간 싹 다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뭐 그건 뭐 고민 안 해도 되고 뭐 어렵게 그렇게까지 나올 문제 없으니까. 됐죠? 저 문제 2개 남았네. 4개 남았네. 여기서 살짝 쉬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거리와 곡선의 길이. 거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V는 속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는 변위가 나오는데 변위. 아, 또 갑자기 여기서 한번 현타 온다. 이겨내야 돼. 이 현타를 이겨내고 오늘 운동을 쉽시다. 선생님 오늘 운동 안 갈래요. 내일 가든가 뭐 좀 쉬든가 하지 뭐. 자, 변위는 위치 변화량입니다. 위치 변화량.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나와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바로 변위예요. 변위. 그리고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움직인 거리예요.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지. x축 수직선에서 0에서 3칸 갔다가 마이너스 3까지 갔으면 변위는 최종 위치 빼기 처음 위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야. 뒤로 3칸 갔다야 변위는. 근데 이동거리는 3칸 갔다가 6칸 돌아갔으니까 총 9가 됩니다. 9. 9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동거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위와 이동거리를 가지고 할 건데 우리가 정적분으로 구하는 거는 변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할게요. 뭐 됐고 움직임 거리 이런 건 간단하니까 곡선의 길이가 이제 중요해요. 곡선의 길이. 선생님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보고 무릎을 탁 쳤지. 이야, 수학 장난 아니네.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 자, 0초일 때 여기, A초일 때 여기 있다가 B초일 때 여기까지 간 어떤 점의 궤적이 한 점을 x, y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x는 지 나름대로의 속도가 있을 거고요. FT라고 그러자. FT. x좌표는 x좌표대로의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고 y좌표는 y좌표대로 움직이는 속도가 있어서 어떤 점이 뭐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는 점이 이 점에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갈 텐데 이 방향의 속도는 아마 x축으로 요만큼 가는 속도와 y축으로 요만큼 가는 속도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치? 이 곡선 위에서 이 곡선이 거리는 여기 속도, 결국엔 x축 y축 방향의 속도가 합쳐진 전 종합적인 속도, 피타고라스잖아. 그치? 이 속도와 이 속도가 합쳐진 빅변의 길이.
길이를 속도로 하는데 이 빗변의 길이를 어떻게 찾느냐를 먼저 다뤄야겠다. 자, 이거는 x가 이러한 x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시간에 따른 x의 위치, 시간에 따른 y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시간에 따른 x좌표의 변화율은 f't일 거고요. 시간에 따른 y좌표 변화율은 g't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점은 종합적으로는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가질 텐데 얘는 x축 방향으로는 f't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y축 방향으로는 g't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점의 속력은 루트 f't 제곱 더하기 g't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속력을 a초부터 b초까지 적분해주면 되는데 식이 쓰기를 f', g' 쓰는 거 안 이쁘니까 dt분의 dx, dt분의 dy를 이용해서 써보자. 이거 제곱 dt 이렇게 적분해주면 곡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요. 물론 이런 거 없이도 우린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어요. 뭐 실 같은 거 잘라다가 이 곡선 위에 똑같이 놓은 다음에 다 쫙 펴서 길이 재면 길이가 나오겠지. 근데 그런 허접한 방법 말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이런 원리로 나옵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x축, y축 방향으로 성분 분해를 한 거고 약간 벡터의 느낌이 들어갔는데 벡터는 몰라도 되고 물리2의 느낌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몰라도 되고 그냥 어떤 점은 곡선 위의 한 점은 그 운동 방향이 접선 방향을 향하는데 이 접선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가 합쳐져서 일로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나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식의 변형골이 있어요. 변형골. 이건 마치 매기변수 함수로 나왔을 때는 가능한 거고 변형골은 뭐냐면은 그냥 y는 fx 위에서 이거를 찾아보라 이거야. 여기는 x좌표가 뭐 xa고 x좌표가 p고 y좌표가 여기는 x좌표가 q일 때, 자 내가 이거를 y는 x의 형태로 y는 fx의 형태로 나와진 곡선의 길이를 찾으려면은 적분이 결국은 dx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인테그랄 블라블라 dx. 근데 얘는 뭐야? dt죠. 이 식을 바꿔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루트 안에 dt분의 dx 제곱으로 루트 안을 묶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1이야 1. 근데 뒤에는 dx분의 dy 제곱으로 묶여요. 그러면서 요 놈은 제곱밖에 없으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지. 그래서 인테그랄 정확하게 좀 구별하면서 쓰면 t라는 게 a서부터 t라는 게 b일 때까지 루트 1 플러스 dx분의 dy 제곱 곱하기 이제 dt분의 dx 앞으로 나갔죠. 이렇게 나가 있는데 뒤에 dt로 마감을 하고 있잖아. 이 dt가 서로 약분이 돼. 그럼 남은 식이 얘가 되는 거죠. 그게 이 인테그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의 문제는 여기다가 ab를 쓰자니 이건 t값이야. ab는 t값이란 말이야. t값. 근데 x에 대한 적분인데 t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누굴 넣냐면은 t가 a였을 때 x좌표가 p였고 t가 b였을 때 x좌표가 q였으면 그 x좌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p부터 q까지. 이건 x좌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저 식이 그래서 두 개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솔직히 이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이 유도가 안 되더라도 식만 외우면 곡선의 길이는 그냥 구해서 푸는 거라 어려운 게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이 굉장히 피곤하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문제 풀기 싫다이야. 네 문제 남았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으냐. 갑시다. 1278번. 자, 속도가
코사인 파이 t라는데 이건 이제 물리적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원점을 출발한 애가 원점 출발. 근데 원점을 제한을 했어. 그러면 원점을 출발하니까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거는 그놈의 위치 변화량이 0에서 0초부터 시작을 했을 테니까 a초까지 코사인 파이 t 이놈의 위치 변화량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적분을 하면은 파이분의 사인 a 파이 t a 파이 빼기 파이분의 1입니다. 정적분 한 개. 얘의 위치 변화량이 0이어야 되니까 그냥 둘이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a파이라는 게 사인이 1 나오려면 2분의 1이 2분의 파이가 있고 뭐 2분의 5 파이 있고 쭉쭉쭉 간단 말이야. 이렇게 쭉쭉쭉 쭉쭉쭉. 근데 재밌는 건 요런 것도 좀 미적분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t라는 게 0부터 2파이까지라는데 이미 각도가 파이가 붙어 있어 t에. 그러면은 파이 t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제곱까지야. 이 10을 어떻게 알아 이걸 내가. 언더스탠드?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어림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잡는 게 아니라 어차피 a가 t의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a의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 준 건데 2파이를 대충 6점 얼마로 계산을 하자면 우리가 a에다 쓸 수 있는 값이 지금 0.5 있고요. 그치? 2분의 파이니까 a는 2분의 1일 거 아니야. 2분의 5파이는 2.5야. 얘는 계속 2씩 붙어 나갈 겁니다. 4.5. 왜? 주기가 2니까. 그치? 그 다음은 6.5니까 6.5는 아무래도 2파이보단 작단 말이죠. 아니, 크단 말이죠. 2파이보단. 그래서 0.5, 2.5, 4.5 되는 a 값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지. t가 0부터 2파이까지 줬다 그래서 각이 0부터 2파이가 아니야. 각이 2파이 제곱까지라서 이렇게 놓고는 안 풀어요. 파이 제곱이 뭔지 생각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a라는 게 0부터 2파이까지 가는데 우린 그 중에서 딱딱 떨어지는 0.5, 2.5, 4.5 세 번 x축에 다 원점으로 돌아오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풀이에요. 이런 수학적 편, 그러니까 미적분한 사람들끼리만 할 만한 거 기억해 두시고 1283번 간단한 문제죠. 배기변수로 줬는데 0부터 파이까지 곡선이 움직인 거리라니까 0부터 파이 쓰시고 루트 안에 이제 x 미분한 거 쓰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고요. y 미분한 거 쓰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더해주면 끝이란 말이야. 그럼 루트 2 나와요. 접근하면 끝이지. 끝. 너무 쉽게 풀었나? 미안해. 1287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쉽게 푸는 거야. 빨리빨리 대충 이것도 똑같네. 0부터 파이까지 뭐 4개 변수 함수로 줬으니까 그냥 x 미분해서 이 x승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게 t승이구나. y 미분하면 이게 t승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양변 제곱 더하면은 이게 2t승 곱하기 2 나와. 얘 또 이렇게 나오네. 0부터 파이까지 dt 때리면 그냥 끝이라고. 끝. 그냥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고. 마지막 함수로 나오는 형태죠. 1290번 0부터 a까지래요. y 함수가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 저거 그냥 2분의 3승 하면 되겠죠. y'을 찾아야 돼. y' 2분의 3 내려오면은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에 2분의 1승 곱하기 2x 이렇게 붙겠지. xx 지어지네. 그치? 자, 그럼 적분식이 0부터 a까지 y' 제곱에 1을 더하잖아. 1 더하기 이거 제곱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해서 x4승 더하기 2x 제곱으로 나와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요 움직인 거리 곡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는 요거가 루트가 반드시 풀립니다. 루트에 식 들어가면은 반드시 풀려요. 루트 안에 아까 루트 2 이건 안 풀어도 되지 상수니까. 근데 루트 안에 식 들어가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서 완전 제곱식을 봐야 돼요. 0부터 a까지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적분해서 답 내면은 끝이다. 루트는 풀리게 되어 있다. 못 풀거나 안 풀리면은 치환 적분을 생각해 보되 그 전에 내가 계산 실수를 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루트는 거의 99% 풀리기 문제를 줍니다. 실전에서도 그래요. 자, 이걸로 이제 미적분 강의는 끝이 났어요.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좀 서두르게 찍은 것도 있고 좀 빨리빨리 진짜 안 쉬고 찍었어. 잠깐 선생님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오느라 움직임 거리 설명하다가 살짝 멈췄는데 그거 빼고는 뭐 무난했네. 일단 미적분까지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고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적분 강의 뭐 모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이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다 보라는 건 아닌데 본인이 부족하다 싶거나 좀 다시 좀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나한테 묻기에 앞서서 그 해당 단원의 개념 설명을 이 선생은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이 옛날에 어떻게 했지? 이 단어는 뭘 알라고 했지? 나는 알 필요 없는 건 알려주질 않아요. 쓰지도 않을 걸 알려주진 않아. 보통 강의 내용 앞부분 설명에서 대부분 다 알려주고 그걸로 좀 알려주기 애매한 것들은 문제 풀이 가서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복습하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면은 이게 엄청난 보물일 거다. 이게 진짜 보물인 거예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 딱 전달하고 쓸 때마다 다 빼버렸으니까. 네, 열심히 보시고 우리 또 다음 강의는 없으니까요. 드디어 큰 숙제를 끝냈어. 2년 걸렸네. 2년 진짜. 아무튼 우리 수업 때 봅시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항상 체크하시고 뭐 합성함수 그래프나 역결대각 그래프나 다양한 그래프들 항상 그릴 수 있나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